안녕하십니까? 자, 2016년에 치러진 경비지도사 1차 민간경비론 기출문제 해설을 할 시간인데요. 이 민간경비론 부분은 이제 이번에 2016년 문제는 이 경찰, 여기 나오는 민간경비론에 있어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과의 관계, 이런 발달사적인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상당히 편중도가 좀 심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민간경비론에 있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민간경비의 실무적인 요소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찰과의 관계나 이런 공경비하고 관계도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도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라면서 41번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가 법학개론 쪽에 해당이 되고요. 41번 이후가 민간경비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1번이라고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41번 민간경비론의 성장 이론 중에 이익집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익집단 이론은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재산들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출발을 했었죠. 1번이 바로 이익집단 이론이고요. 2번은 치안 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동화 이론을 표현하고 있죠. 3번은 정부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공경비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경비의 역할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이제 민영화 이론과 서로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개인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거는 수익자 부담의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민간경비 성장이론 중에 경제환원이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2번입니다. 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분의 수요 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의 성장하고 이 경기침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인과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상관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좀 취약성이 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경비하고 경기침체나 이런 부분들의 그다지 큰 관계가 없는, 인간관계가 별로 없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엮어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 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이론이죠. 3번 경기침체기 미국의 민간경비 시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즉 미국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춰진 이론이죠. 4번 사회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 원인을 경제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즉 일부러 이제 경제 쪽에 짜맞추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2번이고 43번 봅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범죄 예방, 위험 방지, 질서 유지가 공통된 영역이죠. 그래서 나머지 1, 2, 4번은 차이점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처럼 특정 고객에게 서비스한다? 민간경비입니다. 2번, 범죄 체포, 범인 체포나 이 범죄 수사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경비가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4번 임무 수행 시 강제력 사용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건 이제 공경비일 때 이야기고요.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44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할 그리고 업무 범위인데 틀린 걸 고르는 것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교통 유도 경비는 우리나라 경비업법에는 없습니다. 이 경비업법상으로는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기획 경비 업무, 그리고 특수 경비 업무라고 하는 5개 분야로 구분이 되죠. 4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45번 민간 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민간 경비의 역할은 범죄 예방, 진압, 수사이다 그랬는데 이건 공경비의 역할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1번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 없이 일반 사인과 똑같이 체포하게 됩니다. 3번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객에게 계약을 맺은 상대방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4번 민간경비의 목적은 사익보호에 있고 공경비의 목적은 공사익을 둘 다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죠. 46번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계경비 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라고 했는데 2001년 4월 7일 날 전부 개정되어서 7월 8일부터 시행이 된 이 경비업법을 여기서 지금 문제를 물은 건데 계경비업이 경비업의 한 분야로 제도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비 업무와 같이 허가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이제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수경비원을 규정을 했는데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이원화 문제가 2001년도에 바로 대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그리고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급성장하게 되고요. 3번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업체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 방범기기를 수입하거나 종합적인 이 경비 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점차 증가를 하게 되죠. 4번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은 양적 팽짝을 이루어냈지만 인력경비 중심의 영세한 경호경비 업체가 난립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간경비의 이 발달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